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했던 조세의 용어죠. 우리 교재는 424페이지, 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이제 좀 그려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고자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에요. 일단은 뭐 중개도 할 수 있고, 분양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이 원룸 같은 자산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매 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 중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중개 플러스 여러분 투자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자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손님한테 얘기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를 이제 따서 이제 내가 오픈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우리가 추격하면 개공이 되는 건 개공. 그렇죠? 표현이 그렇지만 개공. 그럼 나는 취업하면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 그런데 제가 이게 지방에 가보면 어디 어디야? 경상도 어디 갔더니 거기는 다 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래서 보통 우리 서울은 이게 다 대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소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럼 소장님 말고 대표님은 없으시나요? 막 그분이 웃더라고요. 교수님, 대표님이 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이제 물론 애칭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자 이제 개공중개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활동을 해서 중개에서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자 홍길동 요즘은 실명을 쓰도록 돼 있어요. 실명.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중개사 사무실 오픈할 때 자기 실명 쓰거든요. 근데 실명이 뭐라고 되냐? 이간한 중개사예요. 이간한 중개사. 실명이 이간한 중개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되려고 왔는데 하필 이름이 이간한 중개사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개명을 많이 해요, 개명.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부자 부동산. 딱 느낌 오잖아요, 이부자 부동산.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그럼 세법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긴? 세법 용어를 쓰면은 이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 거죠, 납세자. 납세자. 그렇죠? 그럼 납세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납세자에는 누가 있느냐? 납세자에는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번에.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 이 두 사람을 다 합쳐서 납세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그럼 처음 보셨을 거예요. 납세 의무자를 줄여서 납세자로 하나?가 아니라 요 안에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에는 우리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본래 대신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이 본래 대신 보충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에는 누가 있느냐?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하고 연대 이렇게 합니다. 2차하고 연대라고 합니다. 2차하고 연대. 그럼 2차하고 연대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냐? 이 사람이 못 내면 이 사람이 대신 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못 내면 이 사람이 대신 내라 이겁니다. 그럼 2차는 전체를 책임지는 거냐? 2차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고 연대 납세 의무자는 100%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가 연대납세자로 그래요. 네.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연대 이천납세자, 100% 책임지는 게 연대납세자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충적인 납세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열심히 냈었죠. 그 다음에 징수. 자, 징수라는 단어는 나왔어요. 징수. 우리가 징수한다는 것은 세금을 거둔다 이 뜻이에요. 세금을 뭐 한다고요? 거둔다. 세금을 거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징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거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징수무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생활 해보셨으면 다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이걸 이제 바로 100% 성과급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일단 뭐 급여를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나머지를 뭐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나눠 먹기로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제 급여를. 그러면 급여에서 월급여에서 이제 뭐야? 세금 떼죠? 세금 떼잖아, 세금을. 세금을 떼죠, 이제. 세금을 뗍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그럼 세금만 떼나요? 또 뭐도 떼죠, 요즘? 4대보험 떼지, 4대보험. 4대보험 떼잖아, 4대. 4대보험이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그렇죠? 실직하면은 그 수당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치면 산재보험, 그렇죠? 산재. 자, 어쨌든 요런 거 떼고 요거 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금 떼고 4대보험 떼고 나면은 이게 남는 게 없더라. 세금 떼고 나가고 4대보험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송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걸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공을 말할까요? 소공을 말할까요? 둘 중에 하나 어차피 개공 아니면 소공. 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공. 틀렸습니다. 개공이에요, 개공. 아니, 세금을 이 개공이 걷잖아.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갖고 있으면 돼요? 세무서 갖다 내야 돼? 갖다 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공이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굴 말한다? 사업주를 말해서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 사업주가 이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야, 이게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막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용어를 모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단어 공부한다. 하여튼 생각하시고. 근데 이 단어를 한 번만 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주 제가 다시 물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헷갈리는 거야. 저거를 세법에서 봤나, 민법에서 봤나. 저게 화요일날 들었나, 목요일날 들었나, 저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런 순간들이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그 이번 달은 그냥 듣는 거야, 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처음부터 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답쳐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나저나 나 세금 왜 내는 거야? 왜 내냐면요. 중개에서 돈을 받았잖아. 중개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라. 그러면 이때 중개 보수가 바로 뭐냐? 과세 대상. 대상이다. 과세 대상물이다. 과세상. 즉 세금의 부과 대상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중개 보수가 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우리가 꼭 중개 보수만 있느냐, 과세 대상이 중개 보수만 있느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은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이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재산이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소비가 대상이 될 때도 있고 행위가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중개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소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재산이 있잖아요. 징여를 받으면 징여 재산이 있죠? 그럼 상속이나 징여를 받으면은 이 재산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 물건 사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VAT죠. VAT. VAT를 매기는 이유는 물건을 소비했으니까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행위. 이거는 이제 법률 행위라고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 그러면, 나 왜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지 세금 유형이 구분이 되는 거야. 이 대상에 따라서 세금 유형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대상을 알아야지, 나는 소득세를 내는 거다. 나는 이마트 가서 물건 샀으니까 나는 부가치세를 내는 거다. 그렇죠? 나는 우리 안성에 논밭, 우리 아버지가 뭐 한 1000평 물려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징여로 물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공시지가로 내가 신고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징여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걸 우리는 과세 뭐란다? 대상. 과세 대상. 다른 말로는 과세 객체. 다른 말로는 과세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이런 용어들을 막 써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때는 다음 중 과세 물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과세 객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과세 등이 아닌 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중개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중개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중개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야, 중개 수입이. 그럼 중개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 중개 수입이 한 5천만 원 벌었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5천이 다 이 사람 거예요? 그건 아니죠. 5천에서 이제 뭐예요?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가. 또 소득공제를 해줘야죠. 우리 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아까 인세는 부양가족을 고려한다며.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양가족을 고려하고 또 중개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다 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 경비라는 게 뭐냐? 뭐 우리 중개하면은 일단은 사무실을 얻으면 한 달에 월세 줘야죠. 임대료, 월임대로 내야지, 월임대료. 월임대로 낼 거 아닙니까? 월임대료. 그 다음에 이제 홍보비 들어요. 홍보비. 그렇죠? 그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홍보하는 게 많아졌어요. 홍보수단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SNS 하시는, SNS. 자, 그러면 요 경비가 대략 한 3천만 원 나왔어. 경비하고 소득공제. 그러면 요거 빼고 나면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이게 과세 표준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다 이거죠. 기준 금액. 기준이 되는 기준 금액을 과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비 제하고 소득공제 제하고 난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일정 프로테이지를 만큼을 매겨야죠.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세율이죠. 이게 세율이지, 세율. 세율을 매겨서 세액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 계산된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출세액이다. 산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란 뜻이에요. 이게 산출세. 이게 한자어예요, 한자어.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럼 내야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겠죠? 기한 내 내야 돼, 기한 내. 그럼 이때 기한이 바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돼요. 그러면 신고 납부기한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12일인가요? 그럼 12일 날 오늘 100만 원 내야 돼. 오늘 신고해야 돼요. 안 했다. 이걸 안 지켰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어. 위반. 그럼 위반하면은 어떻게 될까? 위반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뭐라 하냐?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 가산세라고 해요. 가산세. 그런데 이 가산세를 또 위반해서 안 내. 이마저도 안 내. 그러면은 이제 이자가 붙어, 이자가. 이게 바로 뭐냐? 가산금.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가산금. 그럼 가산세가 먼저 붙고 가산금이 나중에 붙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 사실 했었어요, 이거. 네. 자, 대충 개념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또 볼까요? 보고 나서 또 다음 내용을 보죠. 425페이지, 425페이지로 가보십니다. 가보시면은, 거기 조세용의 정의 별표 시해 놓으시고, 요거는 돌아가셔서 꼭 2번, 3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용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구, 시군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나와있고, 지방세 나와있고, 지방세 관계법,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아, 과세표준의 기초니까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0일까지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1년간 벌어들인 걸 신고 납부하는 1년간. 그렇죠? 1년간 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밑줄 쳐볼까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까지 체크. 네. 그러면 아까 수량 면적으로 표시가 되면 아까 그 조세 분류 중에서 뭐라고 했죠? 종량세.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 그렇죠? 자,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8번의 세율인데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것도 알아야 될 단어예요. 그럼 표준세율이란 뭐냐? 자, 밑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건 뭐냐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결정할 때 통상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까지 체크. 네. 그러면 표준세율은 딱 표준을 잡아놓고 기본세율을 딱 해놓은 다음에 얘는 상황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율을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조정할 수 있는 거.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세율이요? 탄력세율. 네, 탄력세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세율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 넘어가고 11번 법정신고기한. 자, 법정신고기한은 참고란에 보니까 세무별 신고기한이 나와 있죠? 자, 이 세무별 신고기한은 별표시하시고 나중엔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읽고만 지나갑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 배분 등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속개시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까지 신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등록한 후가 아니라 등록하기 전. 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양도세는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가 되고요.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5월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신고기한이 있네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국세하고 지방세공무원이 있다. 넘어가고요. 13번.
동그라미 밑줄 납세자. 자, 우리 납세자 설명드렸어요. 납세자에는 누가 있다고요? 납세 의무자와 플러스 징수무자가 있다. 근데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다. 여기는 이 사람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뭐예요? 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맞죠? 2차는 누가 지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 지는 거고 연대는 100%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번 납세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의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2차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2차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는 100% 책임지는 게 연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연대는 100% 책임지는 게 연대 납세의무자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납세 보증인 됐고 납세 고지서. 고지서란 말은 아시겠죠? 우리가 납부 고지서라고 하잖아요. 자, 뭐 고지서가 날라왔냐 안 날라왔냐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로 15번에 밑줄 조세 징수. 자, 아까 징수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죠? 징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세금을 거두는 거. 그럼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밑줄 신고 납부 방식이 있다.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대신 위반하면 뭘 부담한다? 가산세.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니은의 세목에는 A번 지방세가 있고 B 국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할 취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취득자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신고기한이 있었잖아요. 아까 신고기한 아까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처음 나왔어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자, 보통징수 정부부가 하는 무슨 뜻이냐. 자, 한마디로 하면 고지납부한다는 거예요. 고지납부. 고지납부하는 건데 국세 고지도 있고 지방세 고지도 있어요. 국세 고지도 있고 지방세 고지도 있어요. 그러면 국세 고지는 고지서를 보낼 때도 있고 지방세 고지서를 보낼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세 고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부 부가세목이라고 하고 지방세 고지를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통 징수. 네. 국세를 우리는 뭐라 한다?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A번 지방세는 재산세, 지역자산세 등이 있고 국세는 종합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특별징수. 특별징수가 있고 가로에는 밑줄, 국세는 원천징수.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용어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아까 그렇죠? 개공이 소공한테 급여를 주면 세금을 뗀다고 그랬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그렇죠? 그러면 특별징수는 뭐냐? 특별징수는 지방세 원천징수를 말해요. 무슨 징수? 지방세 원천징수. 국세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 급여 세금 떼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소득세를.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만약에 10,000원을 띱니다. 10,000원. 10,000원을 떼요. 10,000원. 그렇죠? 10,000원을 징수하는 거야. 그럼 10,000원을 징수하는데 10,000원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띄는 겁니다. 10분의 1. 그럼 10,000원에 10분의 1이면 얼마가 돼요? 1,000원. 그렇죠? 1,000원이 되죠. 1,000원. 1,000원. 그러면 1,000원이 바로 뭐가 된다? 지방소득세가 되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 10,000원을 띄고 이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띄는 거예요. 이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띄는 거야. 그러면 10분의 1을 띱니다. 10분의 1을. 10분의 1을 우리가 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세 10,000원을 떼면은 얘를 10분의 1, 1,000원을 떼는 거야. 그러면 10,000원에 10분의 1이니까 1,000원. 요거를 이제 뭐라 하냐. 요거를 특별징수. 요거를 특별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원천징수. 이거를 원천징수. 그렇죠?
소득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지방세나 국세를 밑줄 쳐볼까요? 지방세나 국세를 이제 징수한 단어 익숙하죠? 거둘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일부, 법인세 일부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은 가산세, 가산금. 자, 이것도 밑줄. 자, 가산세, 가산금 있으면은 지금 여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요 기한을 위반한 거야. 그럼 위반하면은 가산금을 낸다, 가산세를 낸다. 가산세를 내는 거야, 가산세를. 그럼 가산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가산금을 내는 거지요. 저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가산세가 먼저다, 가산이 먼저다, 가산세가 먼저가. 요걸 또 위반하면 가산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산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안 보셔서 그렇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해요. 그럼 아파트 관리비 그 고지서에 딱 보시면 납기내 얼마, 납기 후 얼마. 그렇죠? 그러면 납기 후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납기 후 금액에는 뭐가 붙는 거야? 가산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금에만 가산금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세금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가산세로 먼저 때리고 또 그걸 위반하면 가산금을 또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하나 더 있다는 것뿐이지 세금 외에 가산금 이 연체이자는 세금 외에도 공과금 같은 거 밀리면 다 그 가산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 이제 세율. 자,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갖다가 내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산출세. 그렇죠? 요거 하면 산출세이다. 요걸 곱하면 우리가 산출세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428페이지에 가산세, 가산금이 있는데, 요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산세가 나와 있죠? 요게 22회, 27회 때 나왔어요. 22회, 27회 때 나왔는데, 가산세는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도가 하나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 두 번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두 가지야.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분이 뭐냐면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신고도 안 해버리고 납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다 붙어요. 얘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요? 20%예요. 20%. 그렇죠? 그런데 과소신고는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러면 과소신고니까 신고를 했긴 했는데 신고를 이제 줄여서 한 거죠. 그래서 걸리면 10%인데 아예 무신고되면 20%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의 2배가 나오는 거죠. 2배. 그렇죠? 2배잖아요. 2배. 그럼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신고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교수님, 신고해놓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가산세는 없고 이것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절세하는 거죠. 낼 돈이 없으면 일단 신고만 해놓는 거야. 그 납부를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납부 불성실이 하루당 곱하기 0.025%예요. 즉 10만 분의 25거든. 10만 분의 25. 이렇게 붙어요. 0.02% 이렇게 붙거든. 하루당 0.06% 붙어요. 그러면 하루당 0.02면 거의 미미한 거지. 근데 이것도 1년 밀리면 합치면 한 1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고해놓고
내가 이제 납부를 하면 이제 0.02%씩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돈을 마련해서 이제 카드로 긁든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걸리게 되면 얘는 40%야. 그러면 이거에 또 2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뭘까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 탈세, 그죠? 다운계약서. 바로 나오시잖아요. 다운계약서. 써보셨어요? 네. 다운의 반대말이 뭐예요? 업. 우리 세법에서 영어 딱 2번 나와요. 업다운. 딱. 그래서 업다운 계약서 쓰면은 이게 탈세가 되는 거야. 요거로 걸리면 이제 40분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응? 27일 때.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이 1번이야. 왜냐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래. 아니고 무신고잖아, 무신고. 무신고니까 몇 프로야? 100분의 20. 100분의 20이다. 다른 건 모르겠어. 바로 답이 1번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뭐예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래. 무신고래. 그러면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40이 돼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는데 과소신고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이 돼야죠. 10. 그다음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 돼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납부불 성실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아까 하루당 뭐예요? 0.025%. 그렇죠? 10만 분의 25 분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가상금이에요, 가상금. 가상금. 자, 이게 이제 가상금 실제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면 가상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산세, 그러면 가상금이 먼저 붙는다 그랬어요? 가산세가 먼저 붙는다 그랬어요? 가산세가 먼저 붙고 가상금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붙는다 그랬었죠. 가산세가 붙고 가상금이 붙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가상금, 여기 22에 있다 놨는데 가상금에는 또 가상금 또 중가상금이 있어. 야, 이게 만만치 않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 가상금 이자를 내고 또 밀리면 또 이자를 또 매겨요. 마치 복리처럼 이자가 또 붙는 거야. 아,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가상과 중가상금에는 제30조 및 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상금, 지방세 3%가 가산이 되고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 0.75%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세목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세목이 뭐 취득세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고지서 겸 영수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주소지 쓰고 대상이 있고 납기내 얼마? 자, 동그라미 쳤는데 이게 납기후. 여기, 그러니까 이거 납기 후 금액하고 납기내 금액이 달라. 왜냐면 납기내하고 납기 후 금액의 차이가 뭐냐? 이자, 가상금이. 그러니까 요때 내면은 가상금 없는데 요때 내면 이제 가상금 3%가 이제 붙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방세 고지서 받아보시면 요 양식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절취해가지고 내가 은행 가면은 지방세 납부 무인으로 낼 수 있죠. 그렇게 공과금 내듯이 내시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상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산세 가상금에 대해서 자, 다만 이제 우리 그 가상금에는 일반 가상금이 있고 중가상금 제도가 있어요. 중가상금. 그럼 일반 가상금은 단 하루만 밀려도 내는 이자예요. 기본 이자. 기본적으로 내는 이자가 되고 추가로 더 내는 이자가 중가상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의 이자율이 3%가 붙어요. 3%. 3%의 이자가 붙는데 중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얘는 0.75%가 붙어요. 0.75% 곱하기 경과된 월수. 경과된 월수예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은 요 체납된 세금의 이자율이 3%가 붙고 중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의 0.75%가 붙은 다음에 경과된 월수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해석이
자,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중과상금은 언제 붙냐면, 1개월이 지나야 돼요, 얘는. 1개월이 경과 지나야지만이 중과상금 붙어요. 1개월이 지나야지만이 중과상금 붙습니다. 1개월이 지나야지만 붙어요, 1개월이.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이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체납됐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본래 납부할 세금하고 가산세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부터요? 3%. 그럼 100만 원에 3%면 얼마요? 3만 원. 기본 이자가 3만 원이에요. 기본 이자가 3만 원. 기본 이자가 3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상금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0.75%가 붙어요. 0.75%. 0.75%부터요. 그럼 만약에 오늘이 뭐 11월 12일이었죠? 11월 12일까지가 납기야. 이게 납기예요. 여기 납기인데 그러면 이때 100만 원하고 이자 3만 원에서 103만 원 내면 돼요. 103만 원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11월 12일 날 103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낸 거야. 그러면 계속 또 밀려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또 연체를 한 거야. 추가 연체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납부를 합니다, 나중에. 그럼 추가 연체에 대한 중과상금이 또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얘는 1개월이 지나야 돼.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안 붙어요. 그럼 만약에 11월 11일 내야 되는데 뭐 2021년도 뭐 3월 2일 날 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추가 이자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11월 10일이니까 12월 10일 지났죠. 1월 12일 지났죠. 2월 12일 지났죠. 3월 12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네. 이해되세요? 그럼 몇 개월 지났어요? 3개월 지난 거예요. 3개월 지난 거예요. 3개월. 그럼 여기는 이제 3개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 0.75%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납된 세금인데 이 체납된 세금이 그러면은 100만 원이 붙을까요? 103만 원이 붙을까요? 103만 원이 붙으면 이제는 이거 사치가 되는 거야. 왜냐? 103만 원이 되면 103만 원에 이 이자를 붙이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이걸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리.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니까. 우리 적금이 만약에 복리가 된다. 대박이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사채야, 사채. 사채가 무서운 게 복리예요.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 30%야. 그럼 130만 원. 또 안 갚네? 그럼 130만 원 30%예요. 그러면 39만 원. 그럼 또 더해. 그럼 169만 원. 거기에 또 3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분명히 돈 100만 원 빌렸는데 200 갚아야 되는 거야.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몇백밖에 안 빌렸는데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10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되는 거죠.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0.75. 그럼 7,500원이에요. 7,500원. 그럼 7,500원에 3개월이면은 3, 5, 15, 30, 21, 22,500원. 그렇죠? 22,500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22,500원의 이자를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52,500원을 낸다. 여기 바로 가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용어들 중에 정리해보면 과세요건이 있었죠.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거 지방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탄력세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세관장. 세관장도 이제 세무공무원이 들어옵니다. 이건 아까 관세를 매길 때, 그렇죠? 자, 30일 있다 한번 나왔었고요. 납세자에는 납세무자하고 징수무자가 있다. 아까 원천징수무자가 있었고,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뭐라고 했죠? 특별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띨 때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띄면 특별징수. 그 다음에 납세무자에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더불어서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는 아까 100% 책임지는 거예요?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부적분,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하는 거야. 공동사업하면 공동사업하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이 공통점 고지납부예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고지납부를 지방세는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 그 다음에 또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아까 뭐였죠? 지방세 원천징수.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 자,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할 때 40%. 가산금에는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금은 국세는 없어요. 국세는 폐지가 됐어요. 국세는 폐지. 이게 올해 폐지가 된 거, 올해. 폐지가 되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요.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428페이지 가보세요. 428페이지. 428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가로 16번에 가산세, 가산금 나오죠? 자, 가산세는 우리가 가산세 뜻이 있죠, 기억. 자, 밑줄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신고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산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종류에 A번 무신고 가산세, B번 부정무신고 가산세, C번 과소신고 가산세, 4번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그럼 부정할 때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40%. 부정할 때는 4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에 한정한다. 국세에 한정하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에 한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가번, 나번, 다번, 라번이 있는데 일단 가번 볼게요. 아까 봤었던 거죠. 가나다를 답친 걸 말하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곱하기 법정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곱하기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면은 0.025%가 되는 거죠. 네, 0.02%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에 보시면 이 다 규정이 올해 연초에 개정이 돼서 들어왔던 조항이에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곱하기 몇 분의 몇? 100분의 3.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래는 요거예요. 요 100분의 3이 요거예요. 요 국세도 작년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때 일반 가산금 3%가 있었는데 요거를 폐지하고 요 내용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보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지. 이게 작년에는 이 3%가 국세에서도 가산금으로 붙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뭘로 이름을 바꿨다?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가산세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다만 마에 보시면 자 밑줄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 100만 원 미만일 때는 가에 따른 가산세. 가의 가산세가 뭐야? 납부 불성시 10만 분의 25. 그 10만 분의 25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금액 제한이 있네요. 그다음에 가산금은 지방세 한정한다고 돼 있죠? 지방세 한정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지방세만 있다는 거죠. 근데 지방세는 가산금의 구분에 A번 밑줄 일반 가산금, B번 밑줄 중가산금. 자, 그럼 일반 가산금이 체납된 세금의 몇 프로? 3%. 중가산금은 체납된 세금 몇 프로? 0.75%. 이런 것이 이제 붙는다. 자,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읽고만 지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디귿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국가가 이자 내겠어요? 국가가 안 내지. 자기가 자기 뜻에 매깁니다. 그죠? 자기 하나, 너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뭐예요? 체납은 세금이 연체됐다 이거죠. 세금이 연체된 것을 처분해서 우리가 진행할 때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체납 처분 집행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구나. 그렇죠? 체납 처분 집행에 따른 비용, 압류하거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과금, 조합 등이 있는데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그 맨 밑에 보면 전자신고, 전자납부, 오른쪽 전자신고, 전자납부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전자니까 이메일로, 그렇죠? 메일로 우리가 신고할 수 있죠. 특히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게 홈택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전자송달은 이제 메일로 보내오는 걸 말하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29번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란 말 들어봤죠? 그럼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부자지간에 거래해. 부자지간에 매매 거래를 해. 이 매매 거래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엄마하고 딸하고 거래를 해. 근데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야. 그럼 매매 계약서를 인정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부당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때 나오는 말이에요. 부당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과세 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비란 용어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비용은 세무서 주머니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경매를 하잖아요. 그럼 경매에서 이제 매각이 됐어요. 경매가 되면 그 매각대금 중에서 제일 먼저 챙겨가는 게 체납처분비예요. 왜? 세무서에서 자기 주머니 먼저 나갔으니까 공개 매각한 돈에서 제일 먼저 상기합니다. 이게 체납처분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져가요. 체납처분비는. 그래서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1순위. 그 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이란 말 들어봤죠? 세금과 공과금. 그렇죠? 자,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된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뺀 나머지 공과금. 공과금은 뭐예요? 무슨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그런 걸 공과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가 체납액은 체납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다 합쳐서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금, 요게 31대 한번 나왔는데, 징수금이라는 것은 걷는 돈이죠. 세금을 걷는 돈. 자, 여기에는 이제 지방세도 거둘 수 있고, 가산금 이자도 거둘 수 있고, 체납처분비도 거둘 수 있는 이걸 다 합쳐서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징수금. 네, 특수관계인, 이거는 혈족, 임원, 주주. 요건 뭘 따질 때 쓸 말이에요? 부당행위. 정말 부당행위를 한 거냐.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에 김이사하고 부당 거래를 한 거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볼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납세의 성립 전까지 해봤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는 조세 개념 오늘 했던 게. 그 다음에 조세 다시 올라가 보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요걸 배운 거죠. 오늘은 이제 조세의 개념을 배운 거죠. 조세 개념. 그렇죠? 다만 이제 원칙은 금전 납부인데 안 되면 물납이나 분납부가 된다. 그다음에 조세 분류했었죠. 국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지방세. 인세 반대말이 물세. 직접세 반대말은 간접세. 독립세 반대말은 부가세. 그렇죠? 종가세 반대말은 종량세. 이런 단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용어, 납세자, 납세무자, 징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기한, 안 하면 가산세, 또 안 내면 가산금이자, 체납처분비, 징수금, 이런 단어 배웠었어요. 그렇죠? 돌아서 꼭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오늘 정리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요걸 마치고 이제 취득세를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취득세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